안녕하세요. 샘플TV의 은총이 클로이입니다. 와. 자,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나왔죠? 준석사요. 준석사요? 네. 준석사란 무엇인가? 준석사가 뭐예요, 선생님?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한국에 준석사가 있나요? 준석사라는 그런 건 한국에 없죠? 그러면 석사 전 단계가 준석사인가요? 아니죠. 한국에선 학사죠. 그럼 준석사가 도대체 뭔가요? 준석사라는 거는 보통 북미 쪽이나 영국 쪽에서 많이 쓰는 학위잖아요. 그죠? 오늘 그러면 준석사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걸까요? 네. 그러면 준석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캐나다의 그 학교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 캐나다의 교육과정. 한국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제 이렇게 진학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학위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에서 학사를 취득한 사람들은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던지 아니면은 나는 좀 더 공부를 하겠다 하면 석사 또는 박사로 진학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캐나다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보시면 다 주마다 학기 편제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캐나다가 워낙 땅이 넓잖아요. 네. 그리고 연방국가가 있고 이렇게 주 정도가 나눠져 있어서 그 주마다 가지고 있는 학사 제도라든지 법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캐나다는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중앙교육청이 없다는 겁니다. 중앙교육청이 없고 각 주에 있는 교육청들이 각 주별로 교육 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에 맞춰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학을 많이 가는 온타리오주를 보시면은 엘리멘트리 기간이 그레이드 7? 8까지 편제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다른 주에서는 여기를 주니어 하이라고 보는 구간도 있고, 그리고 넘어가면은 9학년부터 흔히들 시니어 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니어 하이, 시니어 하이를 일반적으로 묶어서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의 과정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과정들이 여기에 속하는 과정들입니다.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그레이드 12를 졸업하시고 가는 한국으로 치면 전문 대학이죠. 그래서 1년짜리부터 4년짜리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2년제와 3년제를 가장 많이 진학을 하시고 2년제가 저희가 디플로마라고 그죠. 부르고 3년제가 이제 어드밴스드 디플로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실 수 있는 학위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뭐죠? 준석사죠. 준석사죠. 네네. 영어로 하면 Graduate Certificate. 그 과정을 뭐라고 하죠? Graduate Certificate, Post Graduate. 그렇죠. 이제 석사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준석사와 석사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서 네. 준석사 대 석사. 나에게 적합한 학위는 무엇일까요? 준석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죠. 나는 캐나다에 오기 전에 이미 학사 학위를 한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취득을 해놨고 이러한 전공 과정을 배우고 싶고 여기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준석사를 많이 선택해서 캐나다에 이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까지도 입학 요건에 들어가잖아요. 최소 네. 이제 2년제, 3년제 또는 이제 경력까지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석사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준석사랑? 준석사랑 석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수하는 학점에서 먼저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하는 학점이 석사가 당연히 좀 더 많고 그리고 학문적인 거를 많이 배우는 반면 준석사는 전공 과정만 심도 있게 짧은 기간 안에 배우고 그리고 여기에는 실습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준석사가 그러면 실습을 위주로 하는 수업을 하는 거겠네요. 네. 지역 컬리지마다 가지고 있는 학과가 조금 상이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실제 회사랑 실무 또는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준석사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지역 특색에 맞게 지역에 있는 기업 내에서 함께 협동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참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회사에 다니는 듯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그에 반면에 석사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제 연구하거나 사례조사 또는 논문 네. 발표 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석사랑 석사의 그런 기간도 다를 것 같아요. 네, 기간도 당연히 다릅니다. 준석사는 평균적으로 이수하는데 최소 1년 정도, 그리고 최대 2년 정도 걸리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석사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혹은 더 길게 보는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사도 뭐 다양하게 컴프레스 코스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1년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준석사와 석사의 차이점은 준석사는 졸업할 때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준석사와 석사 둘 중 제게 어떤 게 더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준석사와 석사의 개념을 보면 준석사는 조금 더 실무적이고 석사는 아카데미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본인은 한국에서 이제 4년제 비즈니스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실무를 하신 지가 한 2년 정도 관련 업종에서 하셨는데 당연히 한국에는 이제 석사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유학을 갈 때도 석사를 먼저 알아보셨다가 우연히 준석사를 알게 되셨어요. 그런 준석사가 기간도 이제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선택하는 초이스도 있고 회사랑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욱더 실무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취업도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준석사 졸업 취업률이 90%에 임박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실무를 빨리 익히고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어서 준석사 마케팅 학과를 선택하셨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에 가셔서 빨리 실무 경험을 얻고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준석사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를 선택하기에 적합한 학생분은 아무래도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가 명확하고 같이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교수님, 박사분과 그 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하시고 맞는 그 석사 학위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준석사 프로그램의 장점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석사 프로그램 장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우선은 각 지역마다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컬리지들이 그 학과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석사 학과의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장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 학과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정말 내가 지금 필요한 그런 과목들, 실무들을 배우실 수 있는 게 준석사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석사랑 비교를 했을 때 학비가 현저히 저렴하다는 점. 최대는 이제 3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담의 비용을 덜 하시고 또 취업으로 연결되시는 그 비율 자체도 준석사가 거의 90%에 임박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석사 지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 이거는 그 학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모든 학과의 지원 자격이 이렇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컬리지 또는 유니버시티를 졸업하신 분들이 해당 매칭되는 학과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학과마다 세부 조건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는 동등한 업계에서 몇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는 학과들도 있고 꼭 이 학과를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쪽 과목을 이수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약간 제한 사항들이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준석사 과정 요건이 학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컬리지 졸업자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제 그 배추러 디그리가 있어야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졸업 후 PGWP 취업 비자는 어떤 거죠, 선생님? 이거는 캐나다 공립 컬리지를 졸업하고 나서 신청하실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공립 컬리지에서 1년 혹은 또 2년을 하면은 이수한 기간만큼의 워크 퍼밋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졸업 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한 그 기간만큼 제가 캐나다에서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자격을 얻게 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보고 공립 컬리지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국가에 가셔서 실제 그 나라에 맞는 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고 또 그 국가에서 내가 가진 학위로 또는 경력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준석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감이 아직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 이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비즈니스 학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글로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휴먼 리소스스 매니지먼트 또는 이제 마케팅 쪽으로 가면 마케팅 코퍼레이트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상위 레벨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들 뒤에 다 매니지먼트가 붙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도 그 관리, 경영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학과명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찾아주시는 게 이제 엔지니어링.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 요즘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사이버 시큐리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그리고 이제 건축 분야 중에서도 컨스트럭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학사 레벨에서 취업을 했을 때 올라가지는 못했던 그럼 이제 매니저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 되는 거군요. 실무와 그 관리 경영직을 겸비하는 그런 쪽으로 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스피탈리티, 투어리즘, 컬리너리 분야에서는 이벤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푸드 미디어가 있어요. 푸드 미디어. 네네. 그건 뭔가요? 먹방 같은 고든 건가요? 램지 같은 아. 알죠? 이제 그런 네네. 분들이 이런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다 미디어의 힘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제작, 기획 같은 거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푸드 투어리즘 요런 것들이 준석사에서 다뤄지고 있고 미디어 쪽. 네, 미디어 쪽. 네네, 미디어 쪽도 준석사 학부들이 많은 학과를 가지고 있는데 인터랙티브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것도 매니지먼트네요. 그리고 이제 어드버타이징 학과도 지금 3-4개 정도가 네, 돼서 정도?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네. 수 있고 또 재미있는 학과가 있어요. 스포츠 저널리즘.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준석사에 다양하게 있어서 학생분들께서 이제 본인이랑 전공이 같은 거나 또는 이제 전공이 다르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온타리오 컬리지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 자세한 학과 소개 그리고 저희 샘플 대학의 소개는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놓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